안녕하십니까. 결혼박사 홍유진TV의 홍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상형은 변할까? 변할까? 변한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형, 정말 많은 싱글들을 만나면서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는 직업 중에 하나가 커플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이상형을 원하세요? 어떤 분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상형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들어볼 겁니다. 근데 그 이상형이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이상형은 평생 갈까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0대 중반의 치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이제 유학파 출신인데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유학파는 비선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제가 원한다고 하면 저는 특정 지역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참한 여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만 맞춰주면 어떠한 여성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 남성분이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여성도 싫고 그리고 또 정말 미스코리아 뺨 치는 정도의 미인도 싫어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그 여성들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은 내가 지역이 아니어서 안 보고요. 이분은 참해 보이지 않아서 안 되고요. 이분은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여성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매니저들은 정말 촉이 있어요. 촉. 그다음에 느낌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다 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소개드리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 남성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여성이에요. 물론 유학파였어요. 유학파이기도 한데 또 무엇보다 참한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씩씩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분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런 여성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한번 아드님한테 얘기를 해보시죠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전달을 딱 하고 나서는 우리 아들이 안 본대요. 안 만나겠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권유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 촉은 있는데도 그 남성분이 안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분을 계속 소개해 드렸는데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계속 싫다를 하다가 아무래도 그 여성하고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님을 설득하고 그 남성 아들 본인을 설득하는 기간까지 저희가 한 2년이 걸렸어요. 정말 저 사실 커플 매니저들이 좀 지독하긴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하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을 해라. 당신이 너무 싫어서 그거에 대한 이상형을 얘기했지만 그 이상형을 한번 뒤집어 봐라 라고 해서 만남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 남성분이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느낀 거예요. 이 여성을 만나고 나서 그 미팅 시에 그 편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물론 두 분이요 결혼하셨고 결혼식을 할 때 혼수용품까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 정말 나만 생각하는 이상형일 수도 있습니다. 초혼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재혼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재혼의 여성분 중에 키가 170이에요. 30대 여성분인데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분은 키가 170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180, 오빠도 185. 집안 자체가 전부 이렇게 그 키가 좀 많이 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소개를 받을 때도 보통 본인보다 좀 많이 크게 소개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남성 키를 이렇게 기준을 할 때는 5cm에서 10cm 사이를 소개 드립니다. 여성이 160이면 저희가 보통 길게 잡을 때 170을 소개 드리는데 기준점을 볼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여성분은 하여튼 집안 자체가 크니까 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같아요. 근데 재혼의 대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혼처럼 많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재혼은 초혼보다 많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여성분이 조금 키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냈죠. 169의 남성을 소개를 드렸어요. 이 여성보다 더 작은 남성.
이분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남성분이었어요. 여성이 처음에는 기겁을 했죠. 나보다 작은 사람을 어떻게 해봐요. 나보다 작은 사람을 이렇게. 왜냐면 이 여성의 어떤 문화에서는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가 뭐겠습니까? 횟수를 미취학감 해주겠다. 이게 또 커플 매니저의 또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은 당신이 횟수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상관없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만나봐라 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만났고요. 만남을 하고 나서 여성이 첫 만남에는 좀 까우뚱 했었어요. 왜냐면 나도 자녀가 있고 또 남성도 자녀가 있는데 키는 보이지 않았는데 자녀 있는 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성분이 이 남성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가장 많이 웃었대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이게 이 여성한테는 굉장히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전 배우자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불편했고 조심했던 이 생활에서 이 남성은 웃음을 준 거에 있어서 이 여성이 남자 키가 안 보였다는 거에 있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어떤 결혼은 사실 30대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결혼은 쉽지 않지만 정말 눈만 살짝 눈썹 밑에 제가 늘 말하지만 눈이 아무리 높아도 눈썹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내리면 결혼식 하고 나서는 사실 키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다 직원분들 동료분들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저희 신랑은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아내는 김태희보다 이쁘다 라는 얘기를 라는 얘기를 이 박수를 치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신랑은 콩깍지가 씌었겠죠, 저한테. 왜냐면 저희 신랑의 이상형도 저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콩깍지 씌었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콩깍지는 지속이라는 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또 요새 코로나 시대에 의사들의 인기가 뭐랄까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의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지쳐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아직까지 의사 선호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남성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항상 1순위는 의사예요. 이 여성분은 약사분인데 이 약사분이 늘 자기는 뭐랄까 의사를 만나왔으니까 뭐 또 의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사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뭐 만난다고 다 교제가 되고 만난다고 성혼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만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나처럼 나도 전문직인데 왜 이렇게 의사하고 잘 안 될까요? 이런 상담을 하는 도중에 저희 그 담당 매니저가 그러면 이 남성분은 의사는 아닌데 집안 경제력은 좋다. 그래서 이런 분을 한번 만나보시겠냐라고 했더니 여성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 남성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셀러리맨입니다. 했더니 하고 여성이 살짝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항상 뭐 전문직을 받고 거기에 의사를 만났는데 난 당연히 의사 만난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이런 분을 추천드리니까 여성이 살짝 당황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집안 경제력은 좋다. 그래도 남성분이 뭐 인물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한번 만남을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여성이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하는 게 1주일, 2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못 이기는 척 매니저님이 정 추천해 주시니까 한번 보죠. 근데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의사하고 코드가 잘 맞고요. 의사하고 대화할 때가 가장 소통이 잘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분 만났는데 이 여성분이 늘 전문직을 만나고 의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남성을 딱 만났는데 남성이 우선 인물이 되게 좀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자상했나 봐요. 그 자상하니까 여성분의 마음이 싹 열렸어요. 두 분 만나서 결혼의 계획을 세울 만큼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스토리였었어요. 근데 이 남자 집이 경제력이 좋다고 했지만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막 풀지 않잖아요. 그렇죠? 풀지 않는데 이 집은 며느리를 딱 맞이를 하면서 자기네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1층에 약국을 딱
1층 전체를 약국을 쓸 만큼 해줘가지고 폐의 약사를 두고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스페인 여행을 남자 집에서 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을 하는 모든 비용 일체를 남자 집에서 대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약사라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그만큼 이뻐하니까. 이 며느리가 와서 이쁜 짓을 하니까 이 남자 집에서 우리 집이 경제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여성은 그것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 거 바라지 않는 여성이었는데 여성분 어머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런 걸 기대를 안 했던 집이었는데 정말 알차게 즐겁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주변에 자랑을 하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결혼하는데 뭐 약국도 개업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이 그렇대. 어디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대? 어디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정보에 등록했다는 말은 못했어요. 잘해주신 건 고맙지만 하면서 그래도 주변에 나중에 결혼이 끝나면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사세요, 두 분. 제가 지금 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상형은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변합니다. 고인물처럼 멈추는 분들이 이게 성혼이 안 되는 거고요. 이상형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성혼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10대, 20대에서 변하듯이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막 올라가면 내 몸도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처럼 이상형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회원하고 같이 같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걸 파악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거를 저희가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형에 있어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변한 분들은 성공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상형 변화를 가지시면 좋은 교제, 성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결혼박사 홍유진 TV의 홍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